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을 정리해보는 시간, 연예가 파일입니다.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김구라 씨가 공황장애로 입원까지 했는데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상태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말을 대신해서 해주니까 네. 독설가다, 속이 시원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면 얼마나 많이 힘들고 그 누르는 게 아팠으면 네. 결국 쓰러져서 녹화를 앞두고 또 쓰러졌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밝혔던 것이 지난 5월부터 7개월 동안 공황장애를 앓았었고 치료를 받아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현재 했던 프로그램에서는 김구라 씨 모습을 볼 수가 없고 뭐 김장훈 씨라든지 이제 1월 1일 방송에서는 이제 김성주 씨라든지 이런 친분이 두터운 분들이 대신 그 자리를 메꾸고는 있는데 그래도 김구라 씨에 대한 그 존재감을 더 여실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면서 곧 회복할 거다 이렇게 응원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공황장애가 걸리게 된 이유가 가정 문제 때문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김구라 씨 측에서는 가족에 대한 문제는 좀 자제해달라, 얘기를 좀 언급을 피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네. 부탁을 하긴 했습니다만 과거에 김구라 씨가 아내분의 경제관념에 대해서 자신의 그 예능 소재로 삼을 정도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주 하기도 했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원망이라기보다 사랑하는 마음에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의 돈을 이야기였었거든요. 좀 소비가 과하다는 그런 종류. 소비라기보다 돈 관리 부분에 대한 예. 그런 좀 철저했으면 네. 하는 바람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김구라 씨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공황장애가 알려진 이후에 같이 나왔던 이야기가 김구라 씨 아내분이 빚보증을 섰다가 그것에 대한 채무를 김구라 씨가 짊어지게 됐고 또 쓰러지기 직전에는 관할 법원에서 차압이 들어간다는 통보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까지 같이 네. 나오면서 김구라 씨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줬죠. 네, 과거에는 그럼 생활고에 좀 많이 시달렸는데 요즘은 활동이 좀 많으시잖아요. 요즘 네. 어떠세요? 김구라 씨가 책임감이 있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또 과거에는 무명 시절이었을 때 네. 거의 수입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아내분이 정말 거의 수입이 0원이었다시피 했을 때도 네. 열심히 알뜰하게 살림을 살았던 아내분이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팬분들도 뭐 질타를 한다기보다 안타깝다 하지만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아서 많은 글들을 올리고 있고 지금 회복 중이라고 하니까 조만간 좋은 모습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그맨 김준호 씨가 네. 공동대표로 그 연예 기획사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대표가 수억 원대 공금을 횡령하고 잠적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예능계의 거성하면 김구라 씨고 코미디언계의 거성이라고 할 수 있을 김준호 씨.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김대희 씨죠, 동료 개그맨. 그분 네. 또한 이사로 같이 있어요. 네. 그 코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개그맨들 사이에서는 마치 그 SM 엔터테인먼트처럼 그곳에만 들어가면 좀 둥지가 든든하다, 네. 따뜻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희망이었던 그런 기획사였거든요. 네. 근데 공동대표였던 분이 회계사 출신이었고 수년 전부터 외식 사업을 또 주력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사업이 부진해지면서 굉장히 자금난에 봉착을 하게 됐었고 결국은 이 코코 엔터테인먼트의 돈까지 횡령을 해서 잠적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그럼 현재 잠적한 상태고 아직 네. 잡히지 않고 있는 거고 해결될 그렇죠.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지만 당장 해결되기는 어렵겠죠. 네. 사실상 폐업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인데 네. 지난 11월부터는 직원이라든지 그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그 월급을 지급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전속이었던 개그맨들에 대해서는 일부 계약 해지를 하기도 하고 네. 하지만 향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김준호 씨 정말 맹렬하게 뛰고 있거든요. 네. 정말 여러 면에서 후배들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저도 봤었고 그래서 네. 김준호 씨 좀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송일국 씨의 새 쌍둥이 요즘 많이 사랑받고 있다. 대한민국 만세 정말 귀여운데요. 저도 빠져들어 있습니다. 네, 새해 달력을 네. 찍었나 봐요.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네, 삼둥이 달력인데요. 네. 24일 0시부터 예약 판매를 했어요. 근데 한 권당 5,500원이었다고 하니까 지금은 거의 한 8억 원 이상의 네. 수익을 예상하고 달력 있거든요. 찍어서 예. 근데 너무나도 훈훈한 것은 이 이전에 그 톡을 쓰시는 분들 이모티콘 예쁜 그림 주고받고 했었잖아요. 네. 삼둥이 이모티콘 관련된 수익금은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해서 이미 기부를 했다고 하고요. 네. 달력의 수익금 또한 기부를 할 예정이라고 아, 하니까 네. 사회적으로도 참 훈훈한 모범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자식들 덕분에 송일국 씨에 대한 드라마 예능 뭐 출연 네. 요청 쇄도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현재는 그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네. 1월 말까지는 공연 예정인데 저도 이제 드라마 제작 관계자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한 분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내년 여름에 편성을 받고 싶은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을 송일국 씨를 생각하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제작자분들이 송일국 씨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삼둥이 열풍과 더불어서 송일국 씨가 참 올바른 아버지 이미지로 반듯하게 다시 한번 또 지금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사 측에서도 송일국 씨가 주인공으로 캐스팅된다라고 하면 편성을 해줄 수 있다라는 의향을 정말 강력하게 비쳤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송일국 씨에겐 또 제2의 전성기가 도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네. 새쌍둥이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가 안과 검진을 받았는데 네. 여기서 녹내장이 발견돼서 조금 네. 시청자들이 충격을 받았었어요. 네. 신경이 20%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활동 지장 없을까요? 글쎄요, 그 녹내장이라는 게 그 유전적인 영향도 있기도 하고 40대 이후는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된다, 자각 증세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송일국 씨는 정말 모범적으로 삼둥이들을 새 아이들을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로서 자신을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병원으로 갈 시간도 거의 없다 보니까 아이들과 예능 출연을 하면서 예정에 없던 그런 진료를 하게 됐던 건데 거기에서 녹내장 판정을 받았고 지금 20% 시신경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그것 또한 약물 치료를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 실명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의사분의 진단이 있었죠. 근데 송일국 씨가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할 의향을 비쳤기 때문에 네. 실명을 한다거나 이런 위기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연인 관계를 이어온 세븐과 박한별 씨의 결별 소식도 화제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상 이 두 분이 오래전에 헤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는 세븐 박한별은 사실상 동료 친구로 지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박한별 씨가 새로운 연인이 탄생을 하면서 네. 세븐 씨와는 이제 사실상 올 초에 다 결별을 했고 군 생활이 지금 힘든데 거기에 네. 지장을 줄까봐 침묵을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세븐 씨하고는 12년간 공개 연애를 했었는데 결국 이제 동료로 돌아섰다. 네. 그래서 새로운 연인이 누군가에 대한 궁금증이 지금 증폭을 맞아요. 하고 새로운 있죠. 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데뷔는 네. 2006년에 했습니다. 네. 드라마 활동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잘 키운 딸 하나에서 박한별 씨하고 상대역으로 나왔었어요. 네. 근데 지난 5월에 종영을 했죠. 네. 근데 저는 그 무렵에 네. 사실은 그 남녀의 그 감정이라는 것은 무 자르듯이 지금까지 만나고 이제부터 만날 거야라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둘이 화합이 좀 잘 됐고 서로 챙겨주는 모습이 남달랐는지 네. 저에게도 그 드라마 관계자분이 박한별하고 그 남자 그 상대 역인 정은우 씨가 예사롭지 않은 그 서로 챙겨주는 것이 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는 제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지켜봤었죠. 왜냐하면 세븐 씨하고 이미 결별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었기 때문에 하지만 두 사람이 언제쯤 공식적인 커플로 탄생을 할 것인가 꾸준히 지켜봤었는데 네. 이제 올 연말을 장식을 해죠. 이제 대미를 장식을 했어요. 근데 정은우 씨는 또 내년에 군 입대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박한별 씨 군대하고는 굉장히 큰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2014년도 마지막 주말이잖아요. 네.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연예가 소식들 좀 정리해 주세요.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는지요? 저는 파란만장했던 것 같아요. 네. 격화소양이라고 저희가 신해철 씨 같은 정말 사랑하는 네. 스타를 보냈을 때 계속 핵심을 찾고 싶은데 찾지 못했던 부분이 안타까웠었거든요. 그리고 또 김자옥 씨를 또 저희가 떠나보내야만 그렇죠. 했었잖아요. 또 굉장히 걸그룹인데 열심히 활동했던 레이디스 코드의 멤버 2명을 또 잃기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정말 좋은 일들 가운데도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었던 한 해인 것 같아요. 근데 새해에는 좀 좋은 소식들만 제가 많이 갖고 오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중문화 전문기자 백현주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